영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 이런 광고를 보고 관객들은 갖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문제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지루한 2시간을 참고 견딘 관객들이 지쳐갈 때쯤 갑자기 화면이 새까매지더니 이런 자막이 뜨는 겁니다. 반전을 기다리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가 끝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하지만요, 요즘 영화들이나 또 관객과 두뇌 싸움하기를 하도 좋아하니까 어쩌면 이런 어이없는 반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반전이 아닌 기대에 대한 배반, 배신도 있잖아요. 자, 오늘 수상할 영화들에는요, 기대에 대한 배반도, 기대를 넘어선 반전도 모두 있습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연말 특집 2003 청취자 영화상, 그 이틀째 수상작들을 우리 함께 기대해 볼까요? And all at once I knew at once, I knew he needed me. Until the day I die, I won't know why, I knew he needed me. It could be fantasy, oh, or maybe it's because he need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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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needs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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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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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It's like a diamond dance, I'll take a chance, I will, because he needs me. No one ever asked before, because they never needed me. But he does. Maybe it's because he's so alone. Maybe it's because he's never had a home. He need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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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needs me. For once in life, I finally felt that someone needed me. And if it turns out real, then love can turn the wheel. Because he need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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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건조 선수들이 세게 얻어맞았을 때 눈앞이 멍해지면서 몽환 상태에 빠지죠. 그 같은 사랑을 펀치 드렁크 러브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영화, 그 같은 사랑을 다룬 펀치 드렁크 러브 중에서 He Needs Me, 셜리 두발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그처럼 이 노래도 상당히 몽환적인 분위기죠. 아담 샌들러와 에밀리 왓슨이 주연한 영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2002년 칸느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영화,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면서 철저하게 관객의 외면을 받은 영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불운의 명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오늘은요, 불운의 명작, 에드벌룬, 그리고 최고의 반전상을 수상하는 날입니다. 불운의 명작, 아시겠죠? 모든 면에서 너무나 대접을 받지 못한 영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건져냈습니다. 에드벌룬상, 지나치게 띄워준 영화. 우리는 오늘 그 풍선에 바늘을 꽂을 것입니다. 왜 말까지 이렇게 더듬을까요? 그리고 최고의 반전상, 어떤 영화가 나와 있을까요? 궁금하시는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참, 2003년의 마지막 청취자 초대 시사회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의 명단을 고지했습니다. 바로, 액션 대서사극, 가을의 전설의 에드워드 즈윅 감독과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라스트 사무라이,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스칼라 극장에서 이 시사회가 있는데요. 100상께 2장씩 추첨을 통해서 이 영화표를 드립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명단 고지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아주 재미있게 2003년의 마지막 청취자 초대 시사회 즐기세요.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음악. 꽃잎이 붉은 꽃일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고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버렸네. 저는 늘 잡지 첫 페이지에 나오는 편집장님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이 참 좋아요. 편집장님은 글쟁이잖아요. 불운의 명작상 후보로 오른 작품입니다. 영화 질투는 나의 힘에서 박해일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 곡이죠. 원상의 꽃잎. 영화 속에서 따와서 들어봤는데요. 불운의 명작이 아니라 불운의 명작. 그러니까 작품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비해서 너무나 대접을 받지 못한 작품들이요. 좋은 영화들이었지만 극장 개봉 일수도 적었고 극장 수마저 적어서 그렇게 관객에게 이름도 알리기 전에 휘리릭 사라져버린 영화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불후의 명작들도 발표 당시에는 불운의 명작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불운의 명작들은 언젠가는 불후의 명작으로 영화사에 다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작품이 바로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어요.
조효정 씨, 김진태 씨, 나성필 씨 모두들 개봉 시기를 잘못 잡아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참 아깝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양희찬 씨는요, 이 영화가 좋았던 기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여성분들이라면 남성 심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남자인 제가 보면서 어찌나 낯이 부끄럽던지.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성을, 남자를 고발해버리는 영화들 참 낯설죠? 영화가 대중들에게 외면당할 때는 때때로 이럴 때가 아닐까요? 이런 부끄러움, 이런 낯선 느낌을 주는 영화들. 그래서 대중들의 기분을 좀 상하게 만드는 영화들. 하지만 낯선 영화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 불운의 명작들은 불후의 명작에 반열에 오를 수 있겠죠. 자, 참 많은 표를 얻은 작품이 또 한 편이 있는데요. 바로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변광열, 강동훈, 이수향, 양희찬, 최미나, 오수연 씨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불운한 경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지지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극장에서 관객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해외 영화제, 국내 영화상 여러 군데서 수상을 했고요. 또 조금 뒤늦긴 했지만 화제가 되면서 관심을 듬뿍 받은 작품이었죠. 그런데 왜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외면당했을까요? 이 당시에 그 광고 카피가 좀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코미디라기보다는 그 외계인 같은 장준환 감독의 새로운 상상력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의 코미디와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한국 코미디의 등장. 이것이 바로 지구를 지켜라를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화제작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은 관객들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영화 6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김성희 씨, 조효정 씨가 추천해 주셨는데요. 인권 영화라는 타이틀 때문에 딱딱할 것 같다는 선입견. 이거 영화 보고 나면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 인권이라는 주제를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극장 근처에도 안 가신 것 같은데 사실 인권은요, 바로 내 것입니다.
영화, 옴니버스 영화죠. 6개의 시선 중에서 유레카가 부른 Someday였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6개의 시선 같은 영화도 대박났어!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릴 날이 있을까요? 오늘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불운의 명작상 부문을 먼저 그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그 밖에 아쉬운 불운의 명작들로 꼽힌 작품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무속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영매가 있습니다. 화곡 삼동의 나성필 씨가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영매는 상영 일수를 20일 겨우 채우고 단관 개봉했지만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는 최대 흥행작이라고요. 컵 속의 물이 이것밖에 없어와 이만큼이나 있네. 이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매. 그런가 하면 그 장기수죠.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 씨의 실화를 다룬 그 영화 홍기성 감독의 선택도 청취자분들의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불운의 명작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으로 조금은 보상이 될까요? 영화 선택 중에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최윤상의 영화 음악을 맡았는데요. 종다리의 춤.
불운의 명작에 꼽힌 영화 두 편의 음악을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먼저 최윤상이 영화 음악을 맡은 홍기성 감독의 선택 중에서 종다리의 춤, 그리고 이어 들으신 거군요. 굿바이 레닌, 얀티 에르슨이 음악을 맡았죠. Father and Mother 들어봤습니다. 이 굿바이 레닌은 그 해외 영화제에서도 화제를 모았고 또 우리나라에 개봉할 당시에도 평단에서는 상당한 그 주목을 한 영화였는데 정말 불운의 명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관객에게는 완전히 외면당해버리고 말았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유럽 영화들이 사실 개봉만 하면 이렇게 요즘에는 참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구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박봉욱 씨가 추천을 해주셨는데 카네 영화제에서는 엄청난 그 화제를 모았고 찬반 그 논쟁거리를 제공한 영화입니다. 마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무대로 시작을 하죠. 평평한 무대 바닥에 분필로 선을 그어놓고 이곳이 로키 산맥에 위치한 마을 도구빌이라고 영화는 대놓고 관객들에게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롤로그와 9개의 장으로 마치 연극처럼 구성된 영화인데요. 미국 로키 산맥에 위치한 어떤 가상의 마을 도구빌에서 벌어지는 그 잔혹하고도 슬픈 우화가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어떤 야만과 야성이 인간성을 내쫓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화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 언어의 혁신을 이룬 걸작이라는 평도 있고요. 또 권력과 복수의 본질을 파헤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말 완전히 그 관객들을 극장에서 내쫓은 영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박봉욱 씨가 추천하셨지만 박봉욱 씨는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콜 키드만이 나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극장을 찾았는데 하루에 2회만 상영하고 있었고요. 그 주말에 다시 1회 상영을 보려고 극장을 찾았는데 그 사이에 그만 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이었다고 이 영화를 강력하게 불운의 명작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깝스라는 스웨덴 영화도 있죠. 그 스웨덴 그 경찰들의 이야기를 아주 코믹하고 그 발랄하게 담은 영화인데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유럽의 신선한 코미디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극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빨리 내려버려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박탈당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 영화 신과 함께 가라를 나성필 씨가 추천하셨는데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독일 영화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준 영화였는데 참 아쉽다고 하셨어요. 수도사들이 수도원 안에서 어떤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리고 수도사들이 나오지만 또 독일 영화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긴 하되 발랄한 코미디의 색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글로미 선데이에서 음악을 맡은 네틀레프 피터슨이 음악을 맡아서요. 음악도 아주 근사한데요. 자, 우리 보기 힘든 유럽 영화 두 편의 음악을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깝스 중에서 한 곡, 스펜서 데이비스 그룹이 부른 Give Me Some Loving 들어보고요. 신과 함께 가라에서 데틀레프 피터슨의 영화 음악 이탈리안 이어듣습니다. Well, my time will not fight, and my feet on the floor. Crazy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it lo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I can't see me loving nobody but you for all my life. When you're with me, baby, the sky will be blue.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오늘 불운의 명작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불운의 명작상 후보에 오른 두 작품의 음악을 이어들었습니다. 신과 함께 가라 중에서 데틀프 피터슨의 이탈리안 들어봤고요. 이어서 어댑테이션 중에서 터틀즈의 해피 투게더입니다. 이 어댑테이션은 저 FM 영화음악 제작진이 꼽은 불운의 명작인데요. 사실 그 존 말코비치 대기의 그 기이한 콤비, 스파이크 존스 감독과 그 극작가 찰리 카우프만이 두 번째로 만난 작품이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 어댑테이션도 관객을 미로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더 존 말코비치 대기보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것은 작가 찰리 카우프만이 바로 어댑테이션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댑테이션을 보면서 보고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 쓰기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관해서 찰리 카우프만이 그 자신이 시나리오를 써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 말코비치 대기가 성공한 뒤에 난초도둑이라는 책의 각색을 찰리 카우프만이 떠맡게 되는데요. 어느 그 각색 작업이 어려워서 이거 내가 잘못 발을 들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막 쥐어짜다가 그만 그 머리 쥐어짜는 자기 자신을 영화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화 주인공으로 자신을 내세웠고요. 허구의 캐릭터도 만들어내죠. 자신의 쌍둥이 동생 도널드 카우프만까지 동원을 해서 자, 이 실제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 뒤섞여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마구 허물어뜨리는 그런 영화인데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1인 2역으로 찰리 카우프만, 도널드 카우프만을 번갈아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골든글로브에서는 남녀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어댑테이션이 불운의 명작이다라고 저희가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당히 굉장히 각색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들은 원작을 꼼꼼히 옮기거나 아니면 원작을 조금씩 다른 식으로 각색을 하는데 이 어댑테이션에서는 아예 각색이라는 작업 자체를 영화 속에 집어넣어서 아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또 관객과 함께 지적인 게임을 하자고 대놓고 극작가가 말을 걸고 있는데 그냥 머리를 막 마구마구 헝클어뜨리면서 영화 보기에 새로움을 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역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많은 그 화제와 주목을 받았고요. 같은 제목의 영화가 두 편이 올해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피아니스트인데요. 청취자 송미 씨께서 불운의 명작이라고 뽑아주신 영화예요.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미하엘 하네케의 피아니스트 이 두 편이 있는데요. 불운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미하엘 하네케의 피아니스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음악원 교수와
그에게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제자 사이에 아주 기이하고도 처절한 사랑 이야기죠. 사실 올해 개봉했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자면 작년 12월 말 정도에 개봉해서 2월 된 작품인데요. 전국에서 겨우 2개의 개봉관으로, 전국에서 겨우 2개의 개봉관으로 버틴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 제목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0월 17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어요. 하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던 작품이죠. 이 영화는 1931년 호주 서부 지가롱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필립 루이스 감독,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그가 만든 작품 패트리어트 게임과 긴급 명령, 본 콜렉터 등의 어떤 액션 스릴러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가 고국 호주로 돌아가서 만든 작품입니다. 평론가들로부터 초심을 회복한 놀라운 연출력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어요. 1930년대 당시 호주 정부는 호주 호녀라들을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녀 혹은 농장 일꾼으로 고용하는 원주민 가족격리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오늘날 호주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겪었던 세대를 유린된 세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보호소에 감금된 소녀 몰리인데요. 엄마가 그리웠던 이 몰리는 보호소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호주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는 토끼 울타리를 따라서 대장정을 감행하는데요. 이 소녀의 험난한 여정을 포착한 카메라는 호주의 눈부신 그 자연, 그 풍광 덕분에 시적인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죠. 왕가희 감독과 주로 작업한 크리스토퍼 도일 촬영 감독이 이 영화의 촬영을 맡았는데요. 이 토끼 울타리가 불운의 명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영화를 다시 꺼내봐야만 하는 이유는 일단 실화가 전해주는 감동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또 비극적인 운명에 항거하는 소녀의 여정을 그리면서도 감상적인 표현은 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담담하게 그려지는 로드무비고요. 또 크리스토퍼 도일의 카메라에 담긴 호주의 대자연이 그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불운의 명작들 다시 꺼내서 여러분이 그들을 불후의 명작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운의 명작상 후보로 저희가 올린 토끼 울타리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자,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이번에는요, 불운의 명작의 정반대의 경우 에드벌룬 상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대단했고 상영관도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기대를 한 몸에 모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영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이 모두 바늘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그 풍선들의 구멍을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영화로
조현숙 씨는 헐크를 꼽으셨네요. 헐리우드 무비 헐크. 실사와 그래픽이 결합된 슈렉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내용 면에서도 오히려 TV 시리즈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안 감독을 믿고 가셨던 분들 너무나 가벼운 혹은 너무나 무거운 헐크를 보고 오진 않으셨나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블록버스터들을 보니까 쭉 후보에 많이 올랐네요. 특히나 대작, 히트작들의 속편들이 에드벌룬상의 후보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엇갈렸던 영화가 있죠. 매트릭스 2와 매트릭스 3, 3편입니다. 강동훈, 송미희 씨 등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는데요. 에드벌룬상에 밀어주신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꼭 봐야 한다는 중압감에 새벽부터 가서 표를 샀는데 졸았습니다. 타르콥스키의 희생을 볼 때도 안 졸았는데 참 대단해요. 에드벌룬 영화의 전형적인 증세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가서 봤는데 세상에 하는 그런 심정들. 최민아 씨는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볼 때는 혼란, 보고 나면 허무. 에드벌룬상에 우리 이거 표어로 삼을까요? 볼 때는 혼란, 보고 나면 허무. 보기 전에는 기대. 이게 하나가 더 덧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의 김윤아 씨는요. 광고와 주위에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인기에 떠밀려서 극장을 찾았지만 이해도 못하겠고 정신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에드벌룬상의 후보에 오른 영화들을 보면요. 그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가서 보자 하다가 갔다가 그만 이렇게 배신당한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영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속편들이죠. 안젤리나 졸리의 쫄티, 쫄바지밖에는 볼 게 없다는 오명을 쓰고만 속편 툼레이더 2, 게임에도 뒤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3편. 긴 말은 우리 하지 말죠. 아놀드 주지사님, 그 연세에 찍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Just like the other night I told you how I feel. Just like the other night you told me how you feel. So what's the purpose in worrying about distance between us? I just am waiting for the day we will meet. And I can feel you here if I close my eyes tonight. I dream your kiss is so sweet. And I really mean when I say that I'm falling in love tonight. And every night that will come. Wake up this morning and I think of you.
대전작으로 엄청난 풍선을 띄웠었던 영화 터미네이터 3편 중에서 I Told You, 미아 줄리아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에드벌룬상 후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후보작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폭마누라 2편. 이 영화 사실 잘 나왔다는 생각 들어요. 이 영화로 이제 조폭 영화는 막을 내려버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편 흥행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온 영화, 이런 영화들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4편으로 200억 손해보기. 정말 진정한 에드벌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 4편입니다. 튜브, 천년호, 내추럴시티, 그리고 청풍명월. 이성씨가 내추럴시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도 길었던 제작기간,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의 기대에 영화가 미치지 못해서 실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기획 단계부터 항상 화제죠. 그리고 언론이 좀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이 내추럴시티도 그랬습니다. 제작비가 73억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획부터 개봉까지 5년이나 관객을 기다리게 했으니까 사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큰 기대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이 내추럴시티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250만 명 이상의 영화 관객이 극장을 찾아야만 했었는데 영화가 개봉한 첫 주말 박스오피스 관객 수는 불과 서울 4만여 명, 전국 합계 14만 6천 명 수준이니까 정말 피식 소리가 막 나죠.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요. 영화계가 털썩 주저앉은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작비에 비해서 관객을 많이 끌지 못했다. 그 점에서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면 이 제작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그 영화가 그 질이 모든 면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취자 김진태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배우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가 빠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석규와 고소영의 컴백 소식에 아주 기대에 부풀어 계셨는데 역시 기대가 크면 그 실망도 크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영화 이중간첩도 에드벌룬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에드벌룬상은 블록버스터의 장이 되어버리고 있는데요. 올해 유난히 블록버스터들이 다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이요. 이제 우리 영화계에서는 한국 블록버스터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떤 완성도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야 하는가 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에드벌룬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 이중 간첩 중에서 길 위에서 들어봤습니다. 합창곡으로 들어봤어요. 자, 2003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자, 오늘의 마지막 부문입니다. 최고의 반전상.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죠? 올해는 참 유난히 막판, 마지막에 반전을 강조한 영화들이 많았는데요. 올해의 반전상 그 후보작들을 쭉 보니까 모두 올해의 화제작들이네요. 역시 반전 영화들이 많은 분들에게 그 화제를 모았고 사랑도 듬뿍 받은 것 같습니다. 인천시 완수 6동의 김태훈 씨 사연대로 영화 속의 반전은 닭살이 쫙 돋는, 소름을 돋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식스센스 이후로 우리를 극장에 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반전. 자, 그렇다면 이 최고의 반전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영화가 있나. 여러분이 일단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영화에는 그렇군요. 올드보이를 먼저도 꼽으셨습니다. 이 올드보이는 사실 결말의 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이었죠. 맨 마지막 장면이요. 봉천율동의 조효정 씨는요. 꿈이었다, 망상이었다, 제가 범인이다 류와는 전혀 다른 허를 찌르는 결말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아가면서 한 남자가 영문도 모르고 15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도 충격적이었고요. 또 마지막 주인공의 선택도 그 다른 영화들과는 아주 다른 윤리의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격에 충격, 또 반전의 반전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런 반전은 사실 영화 속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은 스릴러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공포영화에서도 반전 열풍이 계속됐습니다. 김유나 씨, 장화홍련의 반전은 사실 공포라기보다는 슬픔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부산 용당동의 이용관 씨, 서울 쌍문일동의 전지윤 씨는 반전에 의해서 모든 추측이 어긋나는 영화 그 1위로 장화홍련을 꼽아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공포는 자신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결말에 와서 더한 공포를 안겨다주는 그런 영화였죠. 장화홍련. 자, 최고의 반전상 후보로 또 지구를 지켜라를 꼽아주신 분들이 많아요. 지구를 지켜라? 이게 왜 반전 영화로 꼽혔을까요? 사실 보시지 않는 분께 이렇게 결말까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죄송하지만 지구를 지켜라. 이 영화는 지구를 지키지 못하고 멸망해버리는 결말로 끝이 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암울한 비극이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보시는 분들은 그 충격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이 충격을 좀 낯설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은 반전이 아니라 허무감이다 이렇게들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지구를 지켜라를 최고의 반전상으로 꼽아주신 분들은 왜 이 결말이 반전이냐, 그 이유는 항상 지구를 잘 살려냈던 영웅들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드라마니 TV 그 해외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늘 접했던 그 지구 영웅들의 이야기와 너무 딴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처럼 느껴졌다고요. 독수리 오영재, 태권브이 이런 그 만화 영화에서 우리는 항상 외계인을 없애고 지구를 지켜주는 그 지구 영웅들에게 참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역시 지구는 혼자서는 못 지키는 건가 봅니다. 지구가 멸망해버리는 새로운 영웅 영화. 그래서 반전영화인 거죠. 최고의 반전상 이 후보로 우리나라 영화들이 많이 꼽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영화들 외에도 살인의 추억도 많은 분들이 최고의 반전상 후보로 꼽아주셨는데 반전 영화로 또 외국 영화도 몇 편 있네요. 사실 반전의 시조, 우리가 흔히들 히치콕 영화에서
반전의 그 묘미들을 발견을 하잖아요. 히치콕의 그 맥거핀 효과요. 이것을 반전의 시초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요. 맥거핀이라는 거 영화 내내 사실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막 끌고 가다가 그래서 관객들은 이제 속아 넘어가죠. 그쪽으로 막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데 결말에 가서 보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일종의 그 시선 돌리기였던 셈이죠. 그래서 결말에 가서 더 놀라게 되는 효과, 그것이 맥거핀 효과인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반전들은, 영화 속의 반전들은 이런 맥거핀 효과에서 발전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쭉 정리해 보니까 올해 개봉한 외국 영화 중에서는 아이덴티티와 도구빌이 대표적으로 꼽혔습니다. 도구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불운의 명작으로도 청취자분들이 꼽아주셨는데요. 그 도구빌 마을, 그 마을의 이기주의와 욕망과 그 사악한 심성의 희생양이 됐던 니콜 키드만의 정체가 드러나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 정말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죠. 뭐랄까, 이것이 깜짝 놀라는 반전이라기보다는 가슴을 아리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 반전도 그 비극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덴티티요. 빗길에 있다는 사고로 우연히 11명의 사람들이 모텔 안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연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죠. 천호삼동의 오수연 씨, 방배이동의 송미희 씨,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죠? 식스센스 이후로 너도 나도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작전으로 반전 외쳤는데 이들 이렇게 제대로 된 반전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하면서 강추하셨습니다. 자, 최고의 반전상 저희가 한 영화를 꼽아드리기 힘들 만큼 많은 영화들이 막상막하 경합을 벌였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한 영화의 음악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어봅니다. 장화 홍련 중에서 이병과 음악을 맡은 자장가 들으면서 이 곡을 정말 자장가 삼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오늘 FM 영화 음악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